You need to be honest with me, and if you're involved in anything that I'm about ready to tell you, then you need to tell me. Okay? Your mom's dead. Okay? Now, what I want to ask you is your mom's passed away. Okay? And she's deceased. All right? Now, what I want to ask you, did you have involvement in this? Okay? No. Hang on, listen to me for just a second, okay? I want you to understand something, ok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 cancer survivor and passionate young lady, Gypsy Rose Blanchard, and her mother, Dee Dee Blanchard, from Springfield, Missouri, to the stage. Thank you, Miss Rudy. And I always said, you're the reason I was born to be your mama. 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휠체어에 탄 채 예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이는 집시 로즈 블랜차드입니다. 태어나기 직전에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앓았던 여러 병들로 인한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인 디디 블랜차드 덕분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디디가 어린 집시를 병원에 처음 데려간 날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집시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는 딱히 이상한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디디는 그곳을 다녀와서 이 이상 증세는 불특정 염색체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죠. 디디는 그때부터 언제라도 딸에게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딸을 24시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시가 8살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오르다가 떨어진 거라 무릎엔 가벼운 찰가상만 입었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디디는 딸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걸을 수 있으려면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의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휠체어를 사와선 앞으로는 꼭 그걸 타고 다니라 말했죠. 친척과 가족들은 그런 모습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여 디디에게 얘기하자 그녀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시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있는 뉴올리언스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으로 간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를 구하고 집시의 여러 질병들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염색체 이상과 휠체어를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근위축증 외에도 시력과 청력에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에 집시가 발작까지 일으킨다고 하였죠. 이 병을 진단한 의사들은 사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진 않았지만 디디의 주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해당 병으로 진단하고 항경련제와 진통제 등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05년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북쪽에 있는 미주리주의 오로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모녀는 장애인과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자선단체들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So where are you going today? I'm going to Children's Mercy Hospital to see my dentist for my teeth. And we'll be back. And we'll be back soon. Not yet. 그 결과 Habitat for Humanity라는 단체에선 휠체어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와 온수 욕조가 있는 집을 지어주었고 메이커위시라는 단체에선 그들을 디즈니 월드로 보내주기도 하고 미란다 램버트 콘서트에 입장권을 주었습니다. Hi everybody. Right now I'm in Cinderella's castle eating some royal mashed potatoes. 이런 디디와 집시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을 타고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I remember my
mom had gave me this little glass house, and she said, one day this will be real. And now it finally is. It's so easy to live here. 그리고 그 중엔 집시의 병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며 나선 의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베르나르도 플레스터스타인 소아신경과 전문의는 스프링필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우연히 집시의 방송을 보고 만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Hello everybody, this is Gypsy Rose reporting from Aurora, Missouri. I am about to dive off our porch into the pile of snow. You ready? 그런데 집시를 만나 진료를 본 그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가장 큰 이유인 근위축증이 없었을 뿐더러 디디가 주장하고 있는 다른 병들에 대한 증세도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얘기를 전하자 디디는 딸이 걷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고 그 이유에 대해선 전혀 알 방도가 없다고 대답하였죠. 그리고 디디는 더 이상 베르나르도 의사와 얘기하길 거부하였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 어떤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이 상황이 너무도 의심스러워진 베르나르도는 그녀가 한 말을 떠올리며 뉴올리언스에 있는 모든 성악과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디디를 처음 만났을 때 과거 해당 병을 진단받은 기록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미주리로 이사 오기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모두 분실했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디디와 집시가 방문해서 진찰받았던 병원의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의사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당시에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증세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것으로 결국 베르나르도는 디디가 대리인에 의한 윈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윈하우젠 증후군부터 잠깐 설명드려야겠군요. 윈하우젠 증후군은 실제로 앓는 병이 없음에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자해까지 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입은 정신적 상처로 인해 타인의 관심을 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을 만나는 행위를 마치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없는 증상을 만들어내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디디가 앓고 있는 질환인 대리인에 의한 윈하우젠 증후군은 그 대상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아픈 것처럼 꾸며서 병원에서 의사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윈하우젠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본인에게 하는 거라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에 한정된 문제라 그나마 괜찮지만 이 대리인에 의한 윈하우젠 증후군은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제3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일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없는 병을 만들어내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절단시키고 꽤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죠.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디디가 이 대리인에 의한 윈하우젠 증후군에 걸려 집시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였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야 엄마가 없는 병이 있다고 해도 믿겠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속지도 않으니까 집시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럼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2010년에 디디는 자신의 딸이 14살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19살이었습니다. 이때쯤 집시는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한 것만큼 아프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디디의 구속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지만 해리포터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디디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이웃집 문 앞에 두 발로 서서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황들은 디디가 빠르게 개입하여 모든 걸 설명하고 무마되었지만 말이죠. 집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가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여러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고 암시할 때마다 마음의 병이 더욱 커져가기 시작하였죠. 그럼 디디가 주장하고 있는 집시의 병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인지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병의 목록을 보도록 하죠.
한때 간질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뇌전증, 그리고 실명에 가까운 시각장애, 그리고 귀머거리에 가까운 청각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사지마비, 근위축증, 빈혈, 저호흡증, 천식, 알레르기, 약간의 정신지체, 백혈병, 요실금, 폐질환, 심자분, 이 많은 질병에 따른 약들을 복용하기 위해 따로 약병들을 모아놓는 선반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누가 본다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집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쓰던 중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온라인 채팅방에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잠에 들었을 한밤중에 하곤 했는데 한 번씩 들킬 때면 며칠 동안 침대에 묶어놓고 손가락을 망치로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였죠. 하지만 집시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21살이었던 2012년에 기독교 데이팅 사이트에서 위스콘신 출신의 23살 남성인 니콜라스 고드존을 만납니다. 집시는 니콜라스를 어떻게든 꼬시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평생 남자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던 모쏠인 집시는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롤플레잉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몇몇 개의 캐릭터들을 정해놓은 후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코스프레를 하여 사진을 찍어보내는 게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자로만 주고받은 상대 남성에게 이런 사진을 찍어보낸다는 게 약간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쏠에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미뤄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니콜라스는 집시의 집에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디디가 아주 드물게 혼자서 외출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어느 날 밤 디디와 집시가 공동 계정으로 운영하던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천사와도 같은 이 모녀가 이런 글을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냐며 추측하기 시작하였고 곧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등장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 그 집에 방문한 경찰은 집 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모두가 잠에 들었을 시각이라 만일 해가 밝을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들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들겨도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하였고 얼마 뒤 침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디디가 침대에 엎드려 누운 채 사망해 있는 모습이었죠. 확인 결과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로 등에 17회나 찔렸으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지는 최소 48시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어 그녀와 집시를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집시는 어디 있는가였죠. 많은 사람들은 디디를 죽인 살인범이 집시까지 납치한 범행이라 예측하였지만 페이스북 포스팅 글을 기준으로 IP를 추적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또다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자친구라고 밝혀진 남성인 니콜라스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Okay, good morning. I want to specify at the beginning of this press conference that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And I want to start off with saying things are not always as they appear. This is a tragic event surrounded by mystery and public deception. Gypsy can walk without assistance or a wheelchair, and she can do that very well. 곧바로 체포된 둘은 경찰국으로 이송되어 형사와의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의 신문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집시, 니콜라스의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Good. Doing all right? Good. All right. Well, Gypsy, I'm here and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information from you. So, since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met you. 집시는 자신이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엄마와 함께 지냈던 그 집시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Okay, so she can actually walk Yep. and stand and do everything. Yep. But her mom wanted her to
to use the wheelchair and pretend like she was 16? Yeah, 16 and disabled, yes. Okay. So what would she do to pretend like she's disabled? Oh gosh, I can't even answer that question because I've only been around her one time when she was in her wheelchair. Okay. So she can walk everywhere? Yeah. Okay. So when she was with you this whole time, she hasn't had to have a wheelchair? Nope. She can walk upstairs? Yep. Walk downstairs? Walk downstairs, upstairs. Okay. 반면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최대한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Well, Gypsy, we are here investigating something, so I do need to talk with you about some things, okay? I'm thankful because I have no idea why I'm here. Okay. Nobody will tell me anything. Yeah, that's fine. That's kind of why we're here, to kind of help you out with that, okay? So, what I've got to talk to you about, if you're involved in this, you need to tell me that now, okay? I'm completely 100% honest. And let me talk for just a second, okay? But if you're involved in this, then you need to be honest with me. You need to tell me now and not wait till later. Do you understand that? Yes, sir. 여전히 순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집씨. I guess she's your girlfriend, Gypsy's your Yeah, she is. Yeah, she is. And you love her? Oh, do I love her? You love her a lot? I was bummed my eyes out waiting for this moment where I can talk to you. Okay. Because I was so worried about her. 하지만 니콜라스는 계속해서 집씨의 걱정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얼마 뒤 집씨와 신문을 하고 있던 용사는 엄마인 디디가 죽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You need to be honest with me. And if you're involved in anything that I'm about ready to tell you, then you need to tell me, okay? Your mom's dead, okay? Now, what I want to ask you Wait, is, your mom's passed away, okay? And she's deceased, all right? Now, what I want to ask you, did you have involvement in this? Okay. 집씨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겠죠? 자이건 타이건 그녀는 20년 넘게 사람들을 속여온 전문 연기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I think she loves you too. We spoke to her and for a long time. And I'm kind of thinking maybe she loves you a little more than you love her. Because you're sitting here telling me things that I know aren't true. And then she's sitting here telling me things that are true. And if you really love her, I don't think you would want her in that situation. Okay? The situation that she's in right now. 형사가 이 말을 하는 건 니콜라스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러한 페이스북 포스팅을 남겼다면 니콜라스나 집씨 둘 중 한 명이 디디를 죽인 게 확실한데도 발뺌을 하고 있었죠.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Just listen to me, okay, sweetheart? You know what happened to your mom, okay? You know exactly. Sweetheart, listen to me. Let's not go down that road.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곤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집씨. 하지만 용사는 이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라고 확신한 듯 코너에 몰아넣어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Oh, okay. Why didn't nobody know she could walk? Her mom wanted everyone thinking that she was like 16 the entire time. So, yeah, she felt kind of trapped. 니콜라스가 집씨의 16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말로 그녀가 16살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디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더욱 쉽게 사기 위해 집씨의 나이를 무려 8살이나 어리게 알려주었고 그 나이를 본인의 실제 나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집씨도 그 나이로 니콜라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체포 당시 집씨의 나이는 24살, 니콜라스는 25살이었습니다. But we gotta get down to the bottom of why. Okay? The why. And your friends are very, very concerned about you. They all love you. But guess what? Sure. Those friends are standing at the bottom of that hill. I understand. And that snowball I is getting understand. ready to crush them because they want I to think know I why. get things very, very clearly. You think that it's me? Why would you think that it's me? I have always loved my Listen mom. to me. My mom and I are best friends. Listen to me. Listen to me. 형사는 집씨가 엄마를 죽였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근위축증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사람이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그녀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빵점인 듯 보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꽤나 알려져 있는 디디와 집씨였기 때문에 형사들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와 신문을 하고 있던 형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Can you tell me this first? Did Gypsy know that you were going to kill her mother? Honestly, she asked me to. Okay. So Gypsy knew you were going to do it because Gypsy asked you to. Yes. Why did she ask you to do that? Because she felt it was her only way to be with me. Okay. She felt like if you killed
the mom, then that's the only way she could be with you. 쉽게 말하자면 집시가 니콜라스를 통해 살인 청부를 한 셈이 되겠군요. 단지 니콜라스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엔 집시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And I think that's kind of where you're at with that. I think that you're stressing your life because your mom wanted you to stay so little all the time. Finally got to a boiling point and you just said, you know what? I'm done. You know, no matter what, Mom, I'm going to go with my boyfriend. I'm going to do whatever I want now. You made a decision, okay? But we need to get to why this happened to your mom. Why did this happen? 다소 짜증이 섞인 말투를 쓰다가 이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이 된 듯하네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그럼 이번엔 니콜라스의 얘기를 들어보죠. Has Gypsy asked you to kill anyone else? No. Okay, she just wants you to kill her mom. Yes. Okay. And how did Gypsy ask you to do that? Did she ask you to do that in a text message, on a Facebook, or in person, or something different? Well, it was more than once. I mean, you had Facebook. We would talk about it on there. We would talk about it even on Texas. Okay. And what kind of things would Gypsy tell you that she wanted you to do? She wanted. The thing is that I know she loves her mom a lot. I know she does. Yeah.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가 누굴 죽여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미친 여자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차단을 시켜버릴 텐데 니콜라스는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고지순한 사람? You do know why it happened, okay? I don't know why it happened. Let me tell you something. I walked out that door. Did she have a heart attack? She was Hey, sick. look at me. We're not going to play those games. I'm not going to do that. So why do you think they did this? I didn't say he did. Sweetheart, I already know. I've already talked to people, okay? And right now, He said that he hated my mom, but because my mom didn't want us to be together. 형사의 교란 작전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겁을 먹은 표정도 지어보지만 형사의 공격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The only reason I did it is because I did it for me and her. That's the real reason I did it. I would have never did it if it was not for me and her. Okay. So you wouldn't have done it if somebody else would have asked. No. There's Okay. no way I would have did it for anyone else. Okay, so you just I did. truly do worship her to the point there's nothing I want to do for her. Okay. Okay. Well, I think you've proved that, right? Yes. I think that you've proved that you do what she asked you to do. If that's the case, if she did ask you. Yeah, she did ask me. Okay. And she asked you more than once. 여러 경로를 통해 한 번 이상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고 단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니콜라스. 그럼 이제 니콜라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듯하니 집시의 자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군요. I'm sorry that I lied to you from the beginning. I'll tell you the truth all now. good.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I love him so much, but maybe he can get help now for his violent ways. Maybe you can. He killed my mom. You killed your mom. Yes, I know it. How did you do that?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듯 보이는 집시. Did you have sex with Dee? No. You didn't stick your penis anywhere on her? Nope. Are you sure? Yep. Positive. I'm 100% positive. Okay. Did you stick your penis in her mouth? Nope. Okay. Did your penis touch anywhere on Dee's body? Nope. 갑자기 형사가 뜬금없이 보이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디디의 몸에서 니콜라스의 정액 반응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의 반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호한 반응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듯 말이죠. You didn't know what his intentions were with your mom? I was kind of afraid of him, so I thought I'd give him time to cool off, I guess. And then I heard all the screaming, and I was so scared that I just covered my ears. And I just crawled up in a little corner. So did you kill your mom? No, sir. Did you help? No, sir. 이후 나온 진술에서 그녀는 니콜라스가 침실에서 자고 있던 디디를 칼로 찔러 죽이는 동안 화장실에서 귀를 막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도 말이죠. 그런데 잠시만요. 살인 다음날 집시가 모텔에서 찍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oney.
I'm feeling it. He's eating a brownie. But later he will be eating me. 이 안에 있는 집시의 감정 중 어디에서도 슬픔이나 두려움 등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비명 소리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건 다소 이해할 수가 없는 진술이네요.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었거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야 맞을 텐데 말이죠. Did she ask you why you were here? She asked me more than once because what happened was at first she wanted because the thing was is that she wanted to do it herself, but she was too what's the word not cautious. It's I guess scared is just the word I'm looking for. Okay. She didn't want to actually do it. Okay. 니콜라스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게 두려운 나머지 집시가 자신에게 어떻게 할 건지 계속해서 물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이 상황에서도 집시를 감싸주기 위해 단어 선정을 조심스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Did you have knowledge that Nicholas was going to kill your mom before he did it? Yes, sir. 이 진술은 니콜라스의 진술과 꽤 상반되는 듯 보입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 하였죠. 하지만 집시는 니콜라스가 엄마를 죽일지 몰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끝까지 니콜라스를 지켜줄 생각 따윈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재판 장면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시는 과연 정말로 디디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연기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디디와 함께 그 연기를 즐기다 이제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에 엄마를 살해할 사람을 구해서 세뇌시킨 뒤 범행에 가담시켰던 것일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음 해에 열린 재판에 참석한 집시의 증언을 보고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In June of 2015, were you in a wheelchair? Yes. Did Nick know you were in a wheelchair? Yes. Why were you in a wheelchair in June of 2015? Because my mother forced me to be in one. Do you know why you were forced to be in a wheelchair? No, sir. She just forced me to be in one. And how long had you been in a wheelchair as of June of 2015? Since probably I was about 8 years old. 다리가 멀쩡한 8살짜리 아이에게 앞으로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니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5분도 채 못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겠죠. 그래서 집시는 엄마가 자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죠. 그런데 대체 어떤 이점이 있었던 것이길래 이 연기를 20년 가까이 해왔던 것일까요? Did you and your mother obtain any kind of advantage by you being in a wheelchair? Yes, sir. What kind of advantage did you obtain? Financial, attention, charity.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윈하우젠 증후군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타인의 관심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연기를 하는 정신질환이죠. 그런데 휠체어를 탐으로써 관심뿐만 아니라 돈까지 들어오니 디디의 입장에선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Was there a time between when you first were put in a wheelchair and June of 2015 that you figured out that you really didn't need to be in a wheelchair? Yes. When was that? I always knew that I didn't need the wheelchair And how did you know that? because I could walk. What illnesses did you believe you had? Cancer, muscular dystrophy. I needed glasses. I needed hearing aids. Seizure disorder. And I can't remember what else. And when did you figure out that you weren't actually sick? I started to piece things together when I was about 19 years old. Then I didn't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how healthy I was until after I got arrested. So even at the time, even as of June of 2015, you still believed you had some of the illnesses? Yes, sir. 여러분은 줄에 묶인 어린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기 때부터 밧줄에 묶여있던 코끼리가 탈출하기 위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자 포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기 코끼리가 어른이 되자 쉽게 끊을 수 있는 밧줄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끊을 수 없었던 기억을 갖고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묶여있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런데 집시는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왜 사람들에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 검사는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달아나려 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한 번은 집에서 탈출해서 축제에 간 적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when your mother figured out where you were? She took me back home. She smashed my computer and my cell phone. She chained me to a bed for 2 weeks. Other physical abuse as a result of running away other than what you already told the jury. Yes, What other abuse? hitting, punching, starvation. Why did you not tell doctors that you knew you could walk or you didn't believe yourself to be ill during the time that you were doing this? I didn't think that anyone would believe me. I thought they would eventually tell my mom, and that would make my home life even worse for me. I feared her more than I feared anyone else. 그리고 검사는 둘이서 주고받았던 살인 계획과 관련된 문자들을 공개한 뒤 이 질문을 했습니다. At some point you decided to kill your mother, is that correct? Yes, When was that? thoughts of it started a year prior to the murder actually happening. Whose idea was it to kill your mother? Mine, Why did you want to kill your mother? because I wanted to be free of her hold on me. 이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뤘던 다른 사건들을 보셨던 분들이 집시에게 혐의를 적용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선고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1급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 의뢰 혐의 모두 유죄로 사형. 2번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25년형. 3번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최저형인 10년형.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디디가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판단한 여러 전문가들은 집시가 단지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간 건 사실이니 2급 살인죄로 최저형인 10년형만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에 대한 의심을 놓기 힘들었습니다. 이후의 행보를 보곤 더욱 의심스러웠죠. 먼저 자신이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자 곧바로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하였죠. 그리고 니콜라스와 평생을 함께한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기라도 한 듯 2019년 교도소 펜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남자와 약혼을 하고 3년이 더 지났을 땐 결혼까지 하였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쓴 책까지 집필하여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엄마도 그런 연기를 하길 원했지만 본인도 원했기 때문에 그 연기에 동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Financial, attention, charity. 그리고 그녀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28일에 조기 가석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겠군요. 그런데 니콜라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무기를 사용한 1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25년형이 추가되어 복역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집시 로제의 살인사건.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룬 사건들을 흥미롭게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 및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중 최근에 업로드하였던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 살인사건을 보고 후원해주신 분께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핑키님께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만원을 후원해주셨네요. 앞으로도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